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낳은 딸을 버리라고 폭언하고 불륜 상대에게 주려고 하고 남편과 함께 저를 내쫓으려고 했죠.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엔 제가 이긴 이야기예요. 들어보실래요?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죠. 그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기 아빠인 민수와는 20살부터 사귀던 사이였는데 둘 다 너무 어렸죠. 미안해. 우리 어떻게 하지?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을 때 저는 오히려 담담했어요. 책임져야지. 우리 아기잖아.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반대하셨지만 이미 아기가 생긴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임신 사실을 알고 3달 만에 결혼식을 조촐하게 했어요. 아니, 조촐하다기보다는 초라했다고 해야겠네요. 임신 때문에 급하게 치른 결혼식이기도 했고, 나이도 어려서 하객도 많지 않았어요. 웨딩드레스도 예쁜 것보다 배를 가릴 수 있는 펑퍼짐한 디자인으로 골랐죠. 제가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꿈꿔왔던 결혼식장의 모든 것이 핑크빛인 제가 멋진 드레스를 입은 주인공이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그런 결혼식은 아니었죠. 그래도 아이가 소중했고 남편과 그 순간은 행복했어요. 어린 나이라 시댁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셨어요. 애를 가져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우리 아들만 앞길 망쳤지. 이런 식으로 전화 통화하시는 걸 들었죠.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아기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임신 중후반에도 입덧은 계속되었어요. 토하니라 하루 종일 화장실에 붙어 있는 날이 많았죠. 민수는 처음엔 챙겨주는 척했지만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너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겠어.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임신한 게 유세야? 왜 맨날 징징거리는 거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 회사 회식이야. 신입이라 빠질 수 없어.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여자들과 노는 자리에 다녔던 거였어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민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는데 우연히 제가 보게 됐죠. 오빠,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더 찾아보니 여러 명의 여자들과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민수에게 따져 물었더니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친구야, 친구. 너는 임신해서 못 나가니까 나 혼자 나가서 친구들 만나는 거야. 이게 친구 사이 대화야? 이 하트는 뭐고? 하트,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니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아기가 있으니까 참았지만 마음속으론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민수는 더 노골적으로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 향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어디 갔다 온 거야? 또 시작이네. 의심병 그만해.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지만 적당히 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임신한 제가 집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요. 입덧이 심한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서툴지만 집안일이나 잔 심부름들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칭찬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집에 있는 가사도우미 같은 대우였어요. 시어머니 외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저만 이 집의 외딴 섬 같은 느낌이었어요. 단란한 가족 모임 이런 건 없었고요. 다들 저를 대놓고 불편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지만 태교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더 노력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예정일이 하루 지난 밤이었어요. 배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그냥 배탈인 줄 알았어요. 나 배가 너무 아파. 진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처음엔 간헐적이었는데 점점 간격이 짧아지고 강해지더라고요. 민수야, 병원 가야겠어. 진통이 온 것 같아. 지금, 야, 나 술 마시고 들어온 거 안 보여? 아침까지 좀 참아봐. 아니, 진통을 어떻게 참아. 너무 아파. 지금 가야 해. 병원 가는 택시 안에서 진통이 더 심해졌어요. 숨을 쉬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팠어요. 숨이 안 쉬어져.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산모분, 아직 자궁문이 다 열리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해요. 간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진통은 계속 강해지기만 했어요. 너무 아파요. 언제 나오나요? 첫 아이라서 시간이 좀 걸려요. 호흡 조절 잘하시고 힘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은 더 심해졌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노랗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민수는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끔 들어와서는 간호사에게 언제 나와요? 라고만 물어보더라고요. 간호사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라고 대답하자. 잠깐 밖에 다녀와도 되죠? 저에게 설마 그 안에 나오겠어? 하고 나가버렸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서운했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12시간이 지났을 때쯤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못해요. 정말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산모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기 머리가 보여요. 이미 눈과 얼굴의 실핏줄은 다 터져 있었고 저는 더 힘을 줄 여력이 없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힘이 솟았어요. 네. 이제 정말 조금만 더 힘주시면 돼요. 정말 어떻게 힘을 줬는지 기억도 나지 않지만 아기가 무사히 세상에 나왔어요. 응애.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어요. 축하드려요, 공주님입니다.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확인되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작고 작은 아이를 제 가슴에 올려주셨을 때 제 가슴 속에는 깊은 감동이 올라왔어요. 아가야, 우리 희망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작고 빨갛고 쭈글쭈글한 아가를 처음 봤을 때 신기하기도 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예뻤어요. 너무 작아 제가 만지면 깨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꼭 지켜줄게. 희망이가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란 거구나. 이 아이 때문에 모든 걸 버틸 수 있었구나. 엄청 쭈글쭈글하네. 민수가 분만실에 들어왔을 때의 첫 마디였어요. 탯줄을 자를 때도 느낌이 이상해요. 하며 오만상을 찌푸렸어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민수는 우리 아가를 제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제가 2배로 사랑해주면 되니까요. 희망이라는 태명 대신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서연이가 제 옆에서 자는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줄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게. 너는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서연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출산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서연이를 만나는 순간의 행복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완전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달랐어요. 아기가 집에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짜증을 내더라고요. 맨날 울어대네. 시끄러워 죽겠어. 갓난아기는 원래 그런 거야.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 우는 거라고. 알겠어. 알겠다고. 근데 너무 시끄럽다니까. 그러면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서 말이에요. 담배 피우지 마. 서연이한테 안 좋아. 아, 짜증나. 집에서 편하게 담배도 못 피워? 베란다에서 피울게.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피우니까 결국 냄새는 다 들어오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아기 돌봄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밤에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우는 아기 달래는 것까지 다요. 민수는 아기가 울면 오히려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조차 도와주시기는커녕 남편 아기 때 천기저귀를 세탁하니라 지금도 손목이 아프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은 분유 잘 나오고 뭐든 다 좋은 게 있는데 너가 뭐가 힘드냐 하셨죠. 민수는 좀 조용히 시켜봐. 나도 일하느라 피곤하다고. 나도 피곤해. 하루 종일 아기 돌보느라. 집에서 애나 돌보는 게 일이야.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밖에 나가서 여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요. 산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께 털어놨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그 같은 여자니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민수가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집에서 담배도 피우고. 시어머니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임신해서 못 받아주니까 그런 거지. 네? 어머니, 갓난아기가 있는데 담배를 피우는 건 담배 정도야 뭐. 우리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해.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아기 고아원에 버리고 싶어. 우리 아들 어디 나가서 더 좋은 조건 여자 만날 수 있지 않겠니? 너가 애 지우고 우리 아들 놔줬으면 이렇게 코 껴서 살지 않을 텐데, 쯔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기를 제가 목숨 걸고 낳은 서연이를 고아원에 버리라고 하시다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우리 아들이 불쌍해. 어린 나이에 너 때문에 인생 망친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 만나는 여자랑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연이를 안고 울면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요. 시댁에서 분가 후 서연이가 두 돌이 되던 해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수에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해.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갑자기 웬 이혼? 미쳤어? 갑자기가 아니야. 너 바람 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아기한테도 관심 없잖아. 너 이혼하면 뭐 먹고 살 건데? 지금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살지. 너 무슨 재주가 있어서 나가서 살게?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제가 혼자 나가서 애랑 멀해서 먹고 살지 막막했지요. 그리고 바람은 펴도 아빠가 있는 게 서연이에게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집에서 살림해주는 여자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민수는 더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웠어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졌고 들어와도 서연이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빠야, 아빠. 서연이가 민수에게 다가가면 귀찮게 하지 마. 아빠, 피곤해. 이렇게 말하면서 밀어내더라고요.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떨 때는 아예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여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너 요즘 어디서 자는 거야? 친구 집이야. 집에 있으면 애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한심했어요. 서연이가 5살이 됐을 때 유치원에 보내고 제가 조금씩 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처음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급이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제 돈을 버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서연이 하원 후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 뒤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입을 열었어요. 소영아, 미선이야, 내 회사 후배? 집에 서류를 놓고 와서 가져가는 길이야. 미선이라는 여자는 저보다 어려 보였어요. 회사원이라고 하기에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미선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인사했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여자가 민수가 바람피는 상대구나. 아니, 혼자 와서 가져가면 되지. 하지만 제 손을 잡고 있는 서연이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빠 가자.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서요. 회사 동료가 아닌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따졌어요. 그 여자가 내가 바람피는 상대지? 아니라고 했잖아. 회사 후배라고. 회사 후배가 집까지 와? 그것도 남의 아내가 있는 집에? 너 진짜 의심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정말 화가 났지만 서연이가 있는 앞에서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아이가 아파서 아르바이트 가는 길에 시댁에 들러 급하게 서연이를 맡기려던 참이었어요. 시댁의 현관문을 열었더니 거실에 그때 우리 집 앞에서 봤던 그 여자. 미선이 앉아서 과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어머, 너 갑자기 무슨 일이냐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여자 아주 며느리처럼 여기 드나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여자라니 말투가 영 거슬리네요. 라고 미선이, 아니 상간녀가 말했어요. 아니 민수가 미선이한테 도움도 많이 받고 고마운 게 많아서 내가 불렀다. 시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면서도 본인이 불렀다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어요. 미선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아, 이게 두 집 살림이구나. 그동안 집에 안 온 게 시댁에 있었던 거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선이는 제가 있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 미선이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사왔어? 정말 센스가 좋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미선이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웃어주신 적이 없으셨는데요. 흠. 미선아, 오늘은 일찍 집에 가라. 다음에 보자. 라면서 급하게 집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셨어요. 미선이는 정말 착하고 예쁘네. 우리 민수가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들리라고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뭐?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그리고는 더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하면 좋겠어. 미선이 같은 여자가 우리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앞에서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말하시다니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애도 있는 아들에게 첩을 두고 싶다는 거예요? 서연이, 미선이가 키우면 되지. 어차피 너보다는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첩이냐? 이혼하면 걔가 엄마 되는 거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언제는 아이를 고아원에 버리라고 하더니 이제는 상간녀가 키웠으면 좋겠다고요? 정말 이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 정이 떨어졌어요. 남편에게 따질 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지. 서연이를 데리고 떠나자. 저는 이혼을 마음먹고 변호사를 만나기로 시간도 예약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서류를 내밀었어요. 소영아, 이혼하자.
이혼 서류 여기 있어.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뭘 잘해서 먼저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야? 상간녀랑 살림차린이 배는 게 없구나. 우리 사이 원래 별로였잖아. 이제 정리하자.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는 당연히 나랑 살아야지. 미선이가 잘 키울 거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이를 다른 여자가 키운다고요? 안 돼.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 혼자 어떻게 키워? 돈도 없으면서. 그건 내 일이야. 그때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소영아, 이제 그만 포기해. 서연이는 여기서 키우는 게 나아. 너 혼자 어떻게 키우려고? 서연이는 제 아이예요. 법적으로는 우리 집 아이야. 그리고 미선이가 더 잘 키울 수 있어. 결국 이혼을 진행했어요. 위자료는 거의 못 받았어요. 민수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빚만 잔뜩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 돈도 다 명의를 돌려놓고 상담했던 변호사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양육권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너 혼자 어떻게 키워? 돈도 없으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법정에서도 치열하게 싸웠어요. 아르바이트에서 정직원이 되어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겼다는 이유로 결국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서연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혼 후 저는 서연이와 함께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원룸 하나 겨우 얻어서 살면서 서연이를 키우며 일하는 생활이었어요. 처음엔 서연이가 잠든 밤에 야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카페에 식당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서 집에 오면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엄마, 괜찮아? 서연이가 제 다리를 주물러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걱정해야 하다니요. 응, 괜찮아.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서연이한테 좋은 집 사줄게. 엄마, 나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서연이가 아플 때는 일을 쉬어야 했고 야간 근무를 할 수도 없었어요. 소영 씨, 아이 때문에 자꾸 조퇴하시면 곤란한데요. 사장님이 불편해하실 때마다 정말 죄송했지만 서연이가 우선이었어요. 그래도 서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는지 절대 떼를 쓰지 않았어요. 엄마, 나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어. 엄마는 일 열심히 해. 이런 말을 하는 5살짜리를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 후 좋은 사장님을 만나 저도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동네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아이가 아파도 이해해 주시고 아이부터 걱정해 주시고 너무 고마운 분이었죠. 어느 날 사장님이 말했어요. 소영 씨, 손이 정말 빠르고 꼼꼼하네요. 베이킹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요? 베이킹요? 네. 요즘 카페들이 직접 만든 디저트로 차별화하거든요. 소영 씨 같으면 잘할 것 같은데. 사장님 추천으로 베이킹 클래스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일하는 시간도 조절해 주시고 클래스를 다니게 해주셨어요. 소영 씨가 디저트를 잘 만들면 그게 다 내 손님들의 만족이니 너무 미안해하지 마요. 밀가루 반죽하고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냄새를 맡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든 거야? 집에서 연습해서 만든 쿠키를 서연이에게 줬을 때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응, 엄마가 배워서 만든 거야. 우와, 정말 맛있어. 엄마 짱! 서연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배우고 싶어졌어요. 컵케이크, 마들렌, 쿠키, 머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디저트들을 하나씩 마스터해 나갔어요. 엄마, 오늘은 뭐 만들었어?
서연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물어보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디저트를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고요. 베이킹 실력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생각이 생겼어요. 언젠가는 제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요. 일하던 카페는 디저트가 조금씩 소문이 나더니 점점 손님이 많아지고 바쁠 때는 줄도 서는 곳이 되었어요. 면접 교섭권 때문에 만난 민수에게 제 꿈을 얘기했어요. 나 여기서 배운 걸로 카페 차리는 게 꿈이야. 민수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너가? 꿈도 크다. 하하. 베이킹 배우고 있어.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면서 운영도 배우고 있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카페? 내가 번 돈으로 할 거야. 카페 알바에서 번 돈으로? 웃기네. 정말 무시하는 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제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일하는 카페는 점점 잘 되어 옆 동네에 지점을 내게 되었어요. 사장님에게 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신축 아파트 단지고 아이들이 많은 동네이니 아이들을 위한 디저트 가게로 컨셉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사장님은 저를 신뢰하셨고 키즈 디저트 카페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제 인생에도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지점장으로 월급도 많이 받고 돈도 악착같이 모아 월세가 싼 곳에 임대를 얻어 제 이름을 건 카페를 냈어요. 역시나 사업을 처음 해보는 제가 잘 될 리가 없었어요. 몇 달 만에 망해버린 가게 앞에서 저는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퉁퉁 부른 얼굴로 집에 가니 서연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아이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하더라고요. 괜찮아.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엄마, 화이팅! 서연이의 응원에 다시 힘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전 남편이 제 실패를 얼마나 고소해할지 생각하니 더욱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 사업은 쉬운 게 아니야. 그냥 취직이나 해서 서연이 바쁜지 않게 해. 민수의 비아냥으로 저의 의지는 더욱 불탔어요. 실패 후 다시 카페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게 많았거든요. 일하면서도 계속 베이킹 공부를 했어요. 새로운 레시피도 개발하고 서연이와 서연이 친구들에게 시식도 시켜보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아갔어요. 엄마, 이 쿠키 진짜 맛있어. 친구들도 다 좋아해. 정말? 그럼 엄마가 다음에 또 만들어 줄게. 아이들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키즈 베이커리 카페를 해보자고요. 저는 두 번째 도전을 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위치를 골랐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근처 아이들과 엄마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었죠.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대출도 받고 온라인으로 판매도 병행했어요. 제 카페 이름도 서연이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서연 키즈 베이커리 카페, 서연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내 이름으로 카페 이름 지었어? 우와, 메뉴는 모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구성했어요. 동물 모양 쿠키, 무지개 컵케이크, 캐릭터 마카롱 등. 서연이가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디저트들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요. 테이블 5개짜리 작은 카페였지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특별히 만들었어요. 낮은 테이블과 의자, 색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고요. 그랬더니 엄마들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사장님, 아이가 여기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디저트도 맛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서연이 또래 아이들과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엄마, 서연이네 카페 정말 유명해졌어. 그치. 엄마가 열심히 했으니까. 서연이도 제 카페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요. 우리 엄마가 만든 쿠키야. 맛있지? 6개월이 지나니까 카페가 제법 자리를 잡았어요.
아이 생일 파티 예약도 들어오고 맞춤 케이크 주문도 받게 됐고요. 1년 후에는 직원도 한 명 뽑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옆 가게까지 합쳐서 카페를 확장했어요. 엄마, 카페 정말 예뻐? 서연이가 카페에 놀러와서 신나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뿌듯했어요. 민수도 어느 날 카페에 나타났어요. 진짜 카페 차렸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럭저럭. 나도 여기서 일할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3년째가 되니까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매출도 꾸준히 올라갔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카페 사업이 성공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여러 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됐거든요. 제 카페는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자주 올라오고 웨이팅이 있을 정도였죠. 두 번째 카페는 강남에 냈어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이제는 직원도 10명이 넘게 되고 저는 사장으로서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수입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어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으로도 이사했어요. 엄마, 우리 집 정말 예뻐. 서연이가 제 새 집에 놀러와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민수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민수와 미선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알고 보니 미선이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보다 더 돈 많은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면접교섭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초영아, 미선이가 나를 떠났어.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여자도 만만치 않네. 야, 너는 서연이 아빠가 이렇게 된 게 고소하냐? 몇 개월 후 민수가 제 카페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 계좌에 있던 걸 자기 지인에게 투자하라면서 싹 털어갔더라고. 해외로 출국해서 찾을 수도 없어. 정말 우스웠어요. 저한테 그렇게 했던 일을 자기도 당하게 되면서 재산도 날리게 된 거죠. 그거 참 안 됐네. 초영아, 우리 다시.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민수는 그 이후로 계속 술에 찌들어 살기 시작했어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의존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연이가 10살이 됐을 때 아이는 정말 의젓하게 자라 있었어요. 엄마, 내가 설거지 도와줄까? 아니야, 서연아. 너는 공부나 해. 엄마 힘들어하는 거 알아. 나도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말을 하는 서연이를 보면 정말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키즈 베이커리가 성공하면서 서연이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우리 반 애들이 다 엄마 카페 가고 싶대. 그래? 그럼 서연이 생일 때 친구들 초대해서 파티하자. 정말? 우와, 서연이 생일 파티를 제 카페에서 해줬을 때 아이가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행복해.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제일 좋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우리 엄마가 사장님이라고 자랑했어. 그래? 우리 서연이가 자랑스러워해주니까 엄마도 기뻐. 엄마, 나도 나중에 카페 사장할래. 서연이가 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좋은 차도 바꿨어요. 수입차로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와, 엄마, 차 진짜 멋있다. 그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산 거야. 서연아, 오늘 엄마랑 드라이브 갈까? 좋아. 새 차 타고? 응, 우리 새 차 타고 바람 쐬러 가자. 독일제 고급 세단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정말 조용하고 부드러웠어요. 예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차였죠.
지금도 가끔 믿기지 않아요. 엄마, 이 차 진짜 좋다. 의자도 푹신하고. 서연이가 뒷좌석에서 신나하는 모습을 백미러로 보면서 문득 예전 일들이 떠올랐어요. 과거를 떠올리며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처음 민수와 사귈 때는 정말 순진했었죠.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많이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지만 받았지요.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남남이 된 사이니까요. 하지만 서연이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쓰였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까? 응, 괜찮을 거야. 그래도 서연이 아빠니까 한 번 정도는 문안을 가봐야 하나 싶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민수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의식도 없고 다리도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나더라도 걷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가족분이세요? 아, 전 아이 엄마고 이혼한 사이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시어머니는 와 계셨는데 왠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소영아, 왔구나. 어머니, 민수 상태가 어때요? 글쎄 의사가 깨어나도 장애가 남을 수도 있대. 그리고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미선이는 어디 있어요? 저는 알면서도 물었어요. 미선이 내 돈 다 들고 튀었다. 돈 있는 남자한테로. 간병하시느라 힘드시겠네요. 마음에 없는 인사를 하고 나오려는데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힘들고 시어머니의 속마음이 보였어요. 제가 돌아와서 간병해 주기를 바라고 계신 거였어요. 소영아 사실 말인데 네, 민수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보험도 얼마 안 나오고 우리 집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가 깨어나도 재활치료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 점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하는데 간병비도 만만치 않고. 결국 저보고 돌아와서 간병하라는 뜻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소영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그래도 서연이 아빠잖아. 그로부터 한 달 후, 제가 새로 연 강남점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카페를 둘러보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여기가 내가 하는 카페구나. 정말 크네. 네, 감사해요. 손님도 정말 많고 잘 되나 보다. 시어머니 표정이 복잡하셨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소영아, 시간 좀 있니? 할 말이 있어서. 카페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가 깨어났어.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다리를 못 써. 휠체어 타야 해.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혼자서는 힘들어.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어요. 급하게 시어머니를 일으키려고 했죠. 소영아, 제발 민수 좀 돌봐줘.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어. 예전에 너한테 못했던 거 다 안다. 미안해.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내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미선이 편만 들어서 미안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민수 좀 도와줘. 그래도 서연이 아빠잖아.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보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일으켜서 자리에 앉혔어요. 어머니, 저도 어려워요. 서연이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소영아, 내가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 카페도 여러 개 하고 차도 좋은 거 타더라. 시어머니는 제 성공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발 민수 좀 살려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하시길래 급하게 말렸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차분히 바라봤어요. 예전에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괴롭히셨던 분이 이제는 제게 무릎을 꿇고 계시다니요. 어머니, 죄송해요. 소영아, 저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왜? 돈이 없어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다니. 이렇게 잘 사는데. 시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어머니 기억나세요? 제가 임신했을 때 민수가 바람피는 거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그건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제가 못 받아줘서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상간녀한테 주라고도 하셨고요. 제 아이가 저 닮아서 똑똑하지 않을 거라고도 하셨죠. 소영아,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어머니, 그때 저한테 필요했던 건 도움이었어요. 위로와 지지였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더 힘들게 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셔도 늦어요. 저는 어머니 도움 없이도 여기까지 왔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해? 그건 어머니가 해결하셔야 할 문제예요. 저는 이제 남남이니까요.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제 집으로요.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어요. 소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민수가 많이 아파. 수술도 여러 번 해야 하고, 그래서요? 우리 집도 팔아야 해. 치료비 때문에. 그럼 민수랑 나랑 갈 곳이 없어. 시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하셨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소영아, 제발 내가 뭐든지 할게. 집안일도 하고, 서연이도 돌봐줄게. 필요 없어요. 소영아, 어머니, 예전에 저랑 서연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저희를 쫓아내시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어머니,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서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정말 모른 척 하겠다는 거냐? 네, 안 도와드려요. 그 대화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서연이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어요. 시어머니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우연히요.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초라해 보이셨어요. 예전에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던 분이 이제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저는 차창을 살짝 내렸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는 천천히 차를 몰고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차를 바라보는 모습이 백미러에 비쳤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저렇게 서 있어? 글쎄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자. 그렇게 저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복수가 별게 없더라고요. 제가 한 복수는 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지는 거였고요. 민수가 저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을 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 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거죠. 누군가는 저에게 매정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자를 도와준다고 그들이 반성할 것 같지 않아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냈잖아. 서연이가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뿌듯해요. 제가 서연이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어서요. 그런데 어제 정말 오랜만에 민수를 봤어요. 서연이와 함께 백화점에 쇼핑을 가던 길이었는데 휠체어를 탄 민수가 시어머니와 함께 있더라고요. 민수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초췌해져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셨어요. 서연이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빠, 아, 서연아. 민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소영아, 민수가 저를 보더니 말을 꺼냈어요. 잘 지내는구나. 응, 잘 지내고 있어. 서연이도 많이 컸네. 예쁘게 자랐다. 당연하지. 내가 잘 키우고 있으니까. 민수가 제 손에 든 쇼핑백들을 보더라고요. 유명 브랜드 로고가 적힌 것들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나 보네. 응, 그럭저럭. 나는 이 모양이야. 민수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미안해. 예전에 너한테 못했던 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너와 살던 지옥 같은 시간들이 괜찮아지지 않아. 그 만남 이후로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동정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딸과의 앞날만 생각하려고요. 서연이가 대학생이 되면 함께 더 큰 꿈을 펼쳐보고 싶어요.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브랜드, 상상만 해도 설레네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계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20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사람도, 이혼의 상처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에요. 제가 첫 번째 카페에서 실패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서연이가 있었듯이 여러분 곁에도 분명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희망의 빛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